둘레가 1인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인 둘레가 1입니다. 둘레가. 그럴 때 이게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할 때 반지름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요걸 이제 알기 전에 여러분이 기본적인 각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요걸 이제 시초선이라고 별말에 쓰면 X축을 말하고, 그다음 얘를 동경이라 합니다. 동경과 시초선과 동경과 이루는 부분을 각이라고 해요. 각이라 하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새로운 개념을 하나 알려줍니다. 이제 라디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이 반지름과 반지름이 같을 때 이것을 우리가 1라디안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라디안의 개념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비례식을 통해서 라디안을 구해보면 1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가 r이면 360도일 때는 2파이 r이죠. 그죠? 그래서 1라디안이 가격도 호가 r일 때, 그 다음 한 바퀴 돌면 우리가 호의 길이가 원주가 되죠. 그럼 r 곱하기 360도는 1라디안 곱하기 2파이 r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라디안이라는 값은 이렇게 이제 약분이 되고 파이분의 180도가 돼요. 그래서 3.14를 180을 3.14로 나눠준 값이 이제 1라디안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각도를 쓸 때 이제 1라디안이라는 걸 이제 쓰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사인 45도를 사인 4분의 1 파이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뭐가 숨어 있냐면, 여기 이제 4분의 1 파이 곱하기 1 라디안이라는 값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곱해주면 45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각도가 아닌 이런 값들이 나올 때 1라디안이라는 값이 숨어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1라디안의 개념이 중요하게 되는데, 왜 중요하고 이런 어디에 쓰는지는 사실은 제가 따로 설명을 하고, 일단 1라디안이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각을 나타낼 때 이제 라디안의 값을 나타낸다. 이것을 이제 호도법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까지 알고 있던 1도, 2도 이런 건 60분법이라고 그러고, 60분법이라고 그러고, 그 외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호도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호도법으로 나타내고 나면 항상 그 내용에는 1라디안이라는 값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뚱맞게 사인 1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사인 1도로 가는 게 아니라 사인 1라디안이라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1라디안은 뭐 쓰기도 하고, 이렇게 RA 될 약자를 쓰기도 하고, 아예 쓰지 않기도 합니다. 쓰면 좋겠지만 쓰지 않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1라디안의 값이 깊이 공부하면 여러분이 많이 힘듭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각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 왜 나타내고 깊이는 제가 여러분을 따로 깊이 설명하고, 일단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나타내는구나. 그리고 각을 나타낼 때 각도가 있어야 되는데 각도가 아닌 값이 있다. 그러면 라디안의 호도법으로 나타낸 각이고, 그 안에 곱하기 1라디안이 숨어 있더라. 그래서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둘레가 길이는 여기서 그러면 R이고 그 다음 요걸 호의 길이 L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호의 길이 나타낼 때 이렇게 배웠어요. 호의 길이는 원주율 2파이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이라고 배웠어요. 그럼 요거도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호도법의 개념을 써서 라디안을 써서 나타낼 텐데, 이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파이일 때 파이 라디안일 때 180도예요. 그래서 파이 라디안이면 180도다. 그럴 때 우리가 세타, 여기 이제 호도법의 각을 세타로 잡았을 때 그때의 중심각 60법이 이렇게
60분법이에요. 이런 비례식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개 곱해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이 세타를 뭐로 쓸 수 있냐면 180분의 중심과 곱하기 파이를 우리 세타라는 값을 쓸 수 있습니다. 세타는 이제 여러분이 호도법의 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r 곱하기 180분의 중심과 곱하기 여기 파이를 따로 쓰면 얘를 세타로 쓸 수 있어서 앞으로 여러분은 호의 길이는 r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 세타가 되고, 그래서 넓이는 여러분이 호 길이 곱하기 요 곱하기 2분의 1 RL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L을 세타로 쓰면 이런 넓이 공식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외워야 될 추가 공식이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돼요. 그러면 호의 둘레가 1이라는 것은 2R 플러스 L이 1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넓이 공식을 이용하면 S는 2분의 1, 요 L을 뭐로서 1 마이너스 2R로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전개하면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2분의 R이에요. 그럼 마이너스로 묶어서 하면 16 이렇게 돼요. 그래서 최대값은 16분의 1이 되고요. 그때 반지름은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그래서 0.25가 돼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궁금해서 딱 구해보면 여러분이 각을 구하게 되는데 그때 각은 2가 납니다. 2. 근데 그 세타가 2가 되는데 그러면 세타가 2인데 2도가 아니라 2라디안이 됩니다. 그래서 50, 한 100도가 넘어가는 어떤 값일 때가 사실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삼각형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C제곱이니까 피타고라스가 되겠죠. C 이렇게. 그 다음 B가 3A보다 크대요. 루트 3A. 그래서 요걸 A로 잡고 요걸 B로 잡고 이렇게 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루트 3A 이렇게 여기는 C로 잡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변이 있고 마주 보는 걸 대각이라고 하죠. 이렇게 나타내는 그 변나 이렇게 B 이렇게 서로 요걸 대각, 대변 이런 식으로 대각, 대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탄젠트 B의 값을 구하래. 그럼 밑변분의 높이예요. 탄젠트 B는 밑변분의 높이에서 A분의 루트 3A니까 루트 3이 되죠. 그래서 요런 거 각을 물을 때 만약에 사인 A를 물으면 빗변분의 높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작된 점입니다. 이렇게 뭐서 탄젠트 B니까 B라는 점이 시작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만약 사인 B를 구하면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항상 각이 나오는 게 시작점이라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대부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그죠?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그 다음에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그리고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항상 각이 시작되는 점에서 시작점이라 그래서 하면 여러분 사인, 코사인, 탄젠트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 되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코사인 A를 구하려면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림을 이용해서 다음을 구하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그래서 여기에 이중근호를 여러분이 안 배웠기 때문에 이중근호를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인 15도를 구하라 그러면 이게 30도가 있으면 여러분이 1대 2대 루트 3이라는 거 압니다. 그리고 여기 30도니까 15도 더하기 30도가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2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피타고라스에서 요거 AD 제곱 더하기 BD의 제곱은 AB의 제곱이 되니까 1의 제곱 더하기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의 제곱한 값이 AB가 돼요.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8 플러스 4 루트 3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제 이중근호를
배운 친구들은 이게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사실 이렇게 루트 2 더하기 루트 이렇게 되는데 모르니까 모를 때는 그냥 이대로 쓰도록 할게요. 그럼 요거 이제 사인을 구하라 그러면 빗변분의 높이랍니다. 그죠? 사인 15도, 요 15도네. 15도가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그러면 빗변분의 높이니까 요거는 이렇게 구할 겁니다. 8 플러스 4 루트 3분의 1. 다음 코사인 구하라 그러면 빗변분의 시작점이에요. 15도 시작점.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8 플러스 4 루트 3분의 2 플러스 루트 3. 70, 여기 75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빗변분의 높이. 그럼 얘는 높이 이렇게 돼. 그래서 얘 두 개가 같죠. 코사인 75도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얘랑 같아요. 두 개 같습니다. 탄젠트 15도를 구하면 밑변분의 높이니까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인가요? 돼요. 그럼 유리화하면 2 빼기 루트 3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요거는 2 더하기 루트 3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각을 나타내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사인 세타를 어떻게 배웠냐면요. 빗변분의 높이라고 배웠죠. 그죠? 요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y라 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원이 있고 원으로 이렇게 x, y가 있으면 원을 만들어 주는 거죠. 원을 만들어 주고 요걸 r로 잡아요. 그래서 r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잡고 얘를 세타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세타로 잡아요. 세타로 잡고 그러면 이거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이렇게 돼요. 그죠? 다음에 탄젠트는 이제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이게 나중에 기울기에 연결되죠. 기울기. 그래서 뭐 이건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입니다. 그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 세타가 되는데 이거는 x분의 y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기존의 90도에서 확장이 돼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우리가 x, y 좌표가 있으면 이런 개념으로 비율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사인, 코사인, 탄젠트한 새로운 비율 더 확장되죠. 사실 이제 앞으로는 빗변분의 높이나 빗변분의 밑변이나 밑변분의 높이를 쓰는 게 아니라 더 확장된 개념의 어떤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사실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 개념을 이제 앞으로 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하면 여기서 이제 구해보면 여기 제곱하면 9 달고 하면 3루트 2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개념 어떤 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이 있어요. 그리고 5세타는 반대쪽에 있다 그러면 5배 간 거니까 사실 이제 얼만큼 간지 모르지만 이렇게 있겠죠. 여기 이제 5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각에는 사실 이제 그냥 일반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각이 뭐냐면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기는 이렇게 하면 30도 하나만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사실 30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바퀴 더 돈 요 값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30도 플러스 360도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죠. 무수히 많은 각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일반각이라 배우게 되는데 일반각은 30도 플러스 뭐 360도 곱하기 n 요거는 이제 회전수예요. 회전수. 앞으로 회전수 음수도 됩니다. 회전수 뒤로 이렇게 회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일반각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또는 뭐 세타 플러스 2파이
n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세타의 값은 0도 이상 2파이 값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일반각이 있습니다. 일반각이란 무수히 많은 각이 숨어 있는데 그것을 한 번에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각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타가 있고 세타 반대쪽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찍 써야 되는데 세타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5세타에서 세타를 빼주면 몇 도가 돼요? 여러분이 180도가 되죠. 근데 이렇게만 쓰면 틀려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각이 숨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360도 곱하기 n이 딱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일반각. 그러면 4세타는 어떻게 되냐면 18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이고 세타를 해주면 45도 플러스 90도 곱하기 n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45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범위가 90에서 180이죠. 그러니까 n은 1이 되겠습니다. n이 1. 그러니까 135도가 되는 거죠. 135도가 된다. 좀 특이한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직선 YN에서 대칭이라고 합니다. 대칭일 때 두 개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죠. 알파고 여기 베타인데 이게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요건 베타고 얘는 알파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가 돼요, 여러분? 90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쓰면 틀려요. 일반각이 이렇게 해서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일치할 때 반대쪽. 그래서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일치한다는 것은 이제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이 있을 때는 두 개를 빼주면 0도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일반각 요걸 딱 표현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에 있는 거는 180도가 되죠. 그죠? 조금 전에 했던 y는 대칭 해줬고, 예를 들어서 뭐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죠? y는 마이너스 x.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걸 이제 여러분이 알파로 잡고 얘는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베타가 됩니다. 그죠? 그럼 요걸 갖고 여러분이 이제 어떤 식의 관계식을 잡아내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잖아요. 그러면 중점의 개념 요거와 요거의 2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가 되냐면 135도가 되죠. 그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270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일반각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등분한 건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해 줬듯이 이제 그림을 그리면 단위원을 하면 이제 여기 이제 좌표가 있을 건데 이 좌표가 이제 x, y가 있을 거고 세타가 있으면 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한대 있어요, 그죠? 루트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요걸 r로 쓰기도 해요. 요걸 이제 y로 쓴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단위원이라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y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세타가 있을 거고 또 대칭인 이게 짝수기 때문에 대칭인 세타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대칭인 세타가 있으면 여기 보면 사인 이쪽으로 봐야 되겠네요. 요쪽. 그러면 요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y죠. 그래서 어딘가에 어떤 세타 값이 있는데 그때의 세타 값은 마이너스 y라는 값이 존재를 합니다. 세타 다시라고 합시다. 여기 세타면 여기까지가 세타 다시라는 값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몇 세타는지 모르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어떻게 0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0등분을 하는 건데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여기 1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보면 다섯, 10개 예를 들어서 10개로 예를 들게요. 뭐 이게 너무 이제 그림이 제가 그리기 좀 힘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여기 이제 요걸 세타로 잡으면 2세타, 3세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똑같은 대칭되는 각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3세타에 대한 대칭각은 쭉 가면 여기서 뭐 여기는 이제 20이니까 17세타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in 3세타와 다음에 sin 17세타의 여기 값이 만약에 m이라고 하면 이거 마이너스 m이 될 겁니다. 뭐 y라면 마이너스 y가 될 거예요. 그러면 두 개 더하면 뭐가 되죠?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칭 구조가 되면 0이 된다. 그래서 사인의 값이 다 0이 나옵니다.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코사인 세타는 똑같이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인데 여기가 이제 x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세타 값은 x가 되는데 대칭 구조가 있는 것은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요 마이너스 콤마 y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뭐 세타의 값에서 이런 게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 코사인 세타 프라임이 마이너스 x가 존재해서 두 개 더하면 뭐가 돼요? 0이 돼요. 그래서 대칭 구조로 보면 쭉쭉쭉쭉쭉 짝을 이렇게 지으면 0이 됩니다. 그래서 0이 돼서 여기 0이 돼요. 탄젠트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x분의 y가 되죠. 그죠? x분의 y가 되는데 세타는 x분의 y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똑같은 x 값에서 y 값이 두 개가 다르잖아요. 그죠?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x 값은 똑같은 y 값이 달라요. 그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어떤 여기도 탄젠트 세타 프라임이 있을 건데 이런 게 존재할 거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0. 그래서 사인과 탄젠트는 사실 똑같은 구조가 돼요. 똑같이 이용을 해주면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